1985년부터 방위, 국가기밀, 정치 등에 관해 꾸준한 분석 리포트를 발행하는 미국의 외교안보지가 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라 불리는 이 군사 전문지는 한국 군대가 야수 모드로 돌입했다면서 한국의 주적인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들이 긴장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즉 한국의 국방력이 갑작스럽게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실 국방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갖춘 미국과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이죠. 이 조약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어느 한 국가라도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게 되거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을 받을 경우 상대국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에 배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위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죠. 이 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됐고, 이 덕분에 한국의 주변국, 즉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함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국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꾸준히 국방력을 강화해왔고, 세계 10위권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장비를 보유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 예산에 10조 원 이상 투자를 지출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한국은 국방비로 50조 원이라는 초슈퍼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는 전 세계 9위 수준이며 군사력은 세계 6위 수준인데요. 만약 이러한 투자가 지속된다면 6년 뒤에는 일본을 뛰어넘어 군사력 세계 5위로 뛰어오르는 초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섭니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지출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동안 한국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군사력은 오히려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8단계 하락한 25위를 기록했죠. 한국이 이제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앞서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두뇌를 앞세워 직접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미국 등 군사강국으로부터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한때 남한의 10배 이상의 국방력을 보유했던 북한이 남한의 국방력 증가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핵무기와 핵을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는 미국의 경우, 미국 정부 핵심 전문가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면서 핵잠수함 부대 근무, 미국 국무부 핵정책부서의 물리학자로 유명한 찰스 퍼거슨은 37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된 한국은 수출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어 경제적 제재를 두려워해 핵무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인도가 그랬듯 경제 제재는 한국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인도의 경우처럼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수호하지만 국익에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즉각 탈퇴할 것이다. 이미 원전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에 하나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핵무기를 예로 들었지만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왜 한국군이 야수 또는 괴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 정권은 지난 2018년 대한민국의 주적 개념을 변경했습니다. 국방백서에 정의된 적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확장했는데,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의 안전과 평화에 위협이 되는 어느 누구든 언제라도 주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질수록 주변국들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인데요. 이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고순도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한국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멸망을 초래하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고순도치 전략은 한국이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분명 한국이 질 것은 불보듯 뻔하지만 한국에 위협을 가해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필패를 무릅쓰고라도 한국이 가진 무기를 전부 투입해 북경이든 상하이든 주요 도시는 전부 날려버리겠다는 전략이죠. 다시 말해 죽을 때 죽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겨도 자랑스럽게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전략이죠. 한국군은 이 고순도치 전략을 가능하게 해줄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현무미사일, 그 중에서 현무2입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에 현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현무 뒤에 숫자 2가 붙으며 탄도미사일을, 숫자 3이 붙으며 순항미사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가진 미사일 중 현무2는 각각 ABC로 구분이 되는데, 2A는 300km, 2B는 500km, 2C는 800km의 사거리를 가집니다. 그 중에서 2B의 경우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급과 동일한 요격 회피 기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정점을 지나면 운동에너지로 급격히 하강하면서 적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데, 투비는 하강 단계에서 다시 상승하는 요격 회피 기능을 갖춰 실전 배치했습니다. 사실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처럼 조종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서 정해진 궤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만약 발사했다는 사실이 포착되면 손쉽게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강하다가 갑작스럽게 상승하게 되면 상대방이 요격하기가 그만큼 까다로워지죠. 그러니까 한국이 마음먹고 북한이든 중국이든 타격하기로 결정하고 현무 투비를 발사하면 하강 중 갑작스러운 상승 비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두려운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격 회피 기능을 북한이 현재 사용하는 러시아 이스칸데르에서 기술력을 배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미 오래전에 개발해둔 기술입니다. 사거리 500km에 탄도 1톤을 장착하고 마하 7의 속도로 발사되는데, 풀업 기능까지 갖췄다면 그 어느 국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스펙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최첨단 기술력을 장착한 무기까지 보유하다 보니 주적이었던 북한은 물론이고 언제든 주적으로 변할 수 있는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까지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대가로 시행하는 평화헌법, 즉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력을 키울 수 없도록 한 헌법을 개정하려는 목적도 군대를 보유하려는 욕심입니다. 만약 한국이 마음먹고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자위대를 이용한 방어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생명공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무기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국방부는 올해 목표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도 적용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빠르게 진행 중이던 신무기 체계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인데요. 현재 국방부가 5대 핵심 게임 체인저로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는 군사용 드론, 전천후 초정밀 작동 고위력 미사일, 전략기동군단, 책임여단 및 워리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특히 드론의 경우는 박격포를 장착해보기도 하고 자폭용 드론을 제작하기도 하며 감시용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육군에 총 17개의 드론 교육센터를 만들었고 2023년까지 8,000명의 조종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 현재까지의 성과는 지난 과거에 불과해집니다.